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저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진짜 제주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능력 그거 하나만큼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기똥찬 것 같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대표적인 스트레스 유발자가 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이재명 인간 한 명밖에 없었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뭐 이런 범죄 혐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온갖 잡다한 잡범이라고 불릴 만큼 잡다한 범죄 혐의에 연루가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게 이재명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이 나가리가 되고 이재명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재명 클론들이 등장을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나도 이재명이다 나도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김남국이 됐거나 장경태가 됐거나 김의겸이 됐거나 최강욱이 됐거나 그리고 또 온갖 그 잡다한 그 비슷한 것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국민 스트레스 유발자로 그렇게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상상에 또 뛰어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이재명의 친위대라고 해야 됩니까? 김남국이나 장경태나 이런 인간들 공천 한번 더 받아보겠다고 설쳐대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요런 이제 그 병아리 같은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코웃음을 쳤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송영길 아니겠습니까? 영길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의 어떤 친분, 이재명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끈끈한 정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남국이나 장경태는 비빌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재명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요. 영길이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한테는 목숨만큼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 그 지역구랑 국회의원 직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 직을 홀라당 그냥 받아 먹어가지고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지금 설쳐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이 없었으면 이재명도 없는 것이고 영길이가 본인 스스로가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랬던 영길이가 이재명한테 완전히 지금 팽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송영길의 정신이 균열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던 게 검찰 앞에 가가지고 쇼를 했던 거 이거였죠. 자, 그런데 이 증세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길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걱정이 됩니다. 내가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시장 변호사를 했지만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24평짜리 전세 아파트에 산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송영길의 반부패 사범이라고 수사한다라는 게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돈봉투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받는 거랑 지가 어디 사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거니와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됐거나 어디에서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정신이 좀 어긋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재명이조차도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길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보다 정신 지금 균열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제가 진짜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더 지금 충격적인데 아예 대놓고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었던 송영길이가 선거 때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당대회를 치러보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 일비, 일당 규정 등이 쭉 있지만 당내 선거에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 거예요. 원래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가 금세 이제 포기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정당화를 시키잖아요. 왜 내가 점수가 똑바로 안 나? 왜 내가 이번에도 꼴찌를 했을까? 지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꼴찌가 된 것인데 시험 문제가 어떻다라는 등 뭐가 문제라는 등 그렇게 시스템 탓하는 거. 그게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데 우리 영길이가 딱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 부분인데 영길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거운동원 등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실상 연길이가 지금 실토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야 송영길이가 돈 봉투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실토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까지도 내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무슨 뭐 지가 뭐 돈 봉투에 대해서 아무런 연료가 없다라고 주장해왔던 인간이 갑자기 무슨 뭐 시스템 탓을 하기 시작하더니 대놓고 그냥 아니, 선거 운동원들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바꿔서 풀어 얘기하면 뭐겠어요? 선거운동원들이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줬다. 이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민주당 쪽에 있는 잡것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그쵸. 죽음을 이용해 먹는 거 그거잖아요. 연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소름 끼칠 수 있는 사진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길이가 저렇게 노회찬 묘역에 가가지고 저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 정말 다른 게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딱 보자마자 그냥 역겹다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노회찬도 잘못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회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손가락질을 안 하는 이유는 야 그래도 노회찬이는 양심이 있구나. 정의당 그렇게 막 정의당에서 뭐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 가지고 뇌물을 위해서 대기업을 막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기의 업보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구나. 나름대로 그 뭐 책임지는 방식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공감이 돼가지고 노회찬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손가락질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송영길은 도대체 뭔데요? 아무런 지금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떻게 지가 그 노회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 혐의로 따져보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해보나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송영길은 노회찬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노회찬까지도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제일 지금 열불이 날 만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는 그렇게 열불이 나지 않죠. 정의당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해서 막 열불이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노회찬을 가장 모르는 이들이 자신이 불리할 때 노회찬을 입에 담는다. 남 탓으로 일관하는 구태비리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님 입 다물라. 그러니까 뭐 입 다물라라는 얘기가 바꿔 얘기하면 뭐 입 닥쳐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우리 연길이가 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막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노회찬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지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는데도 전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노회찬 형이 살아있었다면은 윤석열을 막았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헛소리인지를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했었을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한테 단일화를 요청했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은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했던 것 같다.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위선 정당 문제로 정의당을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이 그 정의당을 이용해 먹고 팽시켰던 거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그거를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정의당이 하는데 제가 다 화가 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일화를 요청했었는데 심상정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근데 저게 거짓말이다라고 정의당이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정미 대표가 직접 얘기하죠. 지난 대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의당에게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요청한 적이 있냐. 대선 한복판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의당에서도 언론에서도 단 한 줄의 기억이 없다. 이렇게 정의당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송영길이 같은 경우는 별다른 입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후의 발악으로 이재명까지도 자기가 물고 들어줬다 봤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노회찬까지도 노무현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노회찬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까지도 하면서 송영길이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연길이가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돈봉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송영길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전 보좌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검찰이 청구를 했죠. 저거는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길이 이제 소원 성취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검찰에 가가지고 나를 좀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뭐 이제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로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놓고 뭐 선거 당원들한테 밥은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돈을 뿌렸다라는 거에 대한 간접적인 실토까지 한 마당에 다음 패턴이 무엇일지 벌써부터 제가 기대가 됩니다. 노무현에 의해서 노회찬까지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거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그 최악의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송영길이가 정신이 지금 나가도 한참 나가 있는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 얘기 들어보니까 전셋집 하나밖에 없다. 박과에서 그 얘기도 약간 묘하게 자기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하는데 잃을 게 남아있지 않은 송영길이가 어떤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지 그리고 그 카드가 어떻게 이재명을 옥죄어 올지 한번 우리는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